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론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그리고 요즘 들어 증시가 꽤나 좋은 흐름이라서 공부할 만 나죠. 빠르게 공부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깔끔하게 정리, 그리고 이번 주에 연기금이랑 외국인 뭘 샀는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 복습과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1.6%나 상승하며 최고점을 갱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2600을 뚫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차트를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2180 그때까지 떨어졌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주식해야 되냐, 2000 깨진다, 뭐 그런 엄청난 얘기가 많았었지만, 하지만 모두가 비관적일 때 그때부터 증시는 방향을 딱 바꾸더니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상승 기대감이 분명 남아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티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또 주식 투자 평생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또 어떤 주식을 사야지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코스피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있겠죠. 어느덧 72,200원이 나와서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6만 전자만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하지만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여기도 추가 상승 기대감 남아있겠죠.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이번 주는 2.9%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86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고 있고, 이 와중에 바이오가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꼭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동을 보도록 할까요? 전부 다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거는 미리 공부한 바 있었죠. 외국인은 지금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환율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 반면 연기금은 최근 들어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10원 급락해 1310원, 아마도 1300원 곧 깨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WTI는 더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진 않네요. 71.74달러로 70에서 80달러 이 박스권을 계속 만드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박스를 깨긴 할 텐데,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고민을 해보자면은, 아마도 연말쯤에 뭐 경기 침체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래로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나왔던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갛습니다. 다우 2% 상승, 나스닥 1% 상승, S&P 500 1.4% 상승으로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조금 특이한 흐름이 나왔죠. 오히려 나스닥보다 다우가 더 크게 오르는, 보통은 나스닥이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만, 그런데 다우가 2배나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 증시가 오른 이유가 뭔가? 굳건한 미국 경제, 실업 최저, 경기 침체 아니다, 이거는 골디락스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끝났고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는 없으셈, 이렇게 말하며 증시가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추가 상승 기대감 당연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기준 비트코인을 보면은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월요일날 1% 내외 상승 출발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있었던 이제 리스크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미국 디폴트 걱정 끝났죠. 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죠. 기업 실적 바닥쳤다는 이야기,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죠. 또한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주도주가 반도체와 AI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도 있는 상황이라 나쁜 이야기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평생 가진 않겠죠. 몇 개월 뒤에는 경기 침체가 다시 또 고개를 들 거고, 미중 관계 악화 소식 나올 수 있고, 대만 전쟁 리스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때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절대 팔 때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떤 친구들이 더 갈 확률이 있을까요? 뭐가 갈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확률만 보자면은 이번 주에 뜨거웠던, 이번 주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매수했던 그런 기업들이 좋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뜨거웠던 섹터가 뭔가 봤더니 반도체, AI 의료, 바이오, 로봇,
미용기기 이런 기업이 뜨거운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금 특이하죠. 이번 주에 구리 관련주, AI 관련주, 클라우드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등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올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이 와중에 걱정거리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형주 중심으로 이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수는 오르는데 내 주식은 안 올라요, 이런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이미 확인한 바 있었죠. 대형주 장세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대형주 장세 계속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삼전이 72,000원인데 이제 75,000원 넘어 8만원 간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 그때는 이제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설마 8만전자까지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조금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돈 다 어디 갈까요? 맞습니다. 소형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마음 급할 필요 없이 내가 공부한 주식이 맞다면은 그냥 들고 계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 일단 증시 출발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흐름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연기금과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물론 농담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누르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연기금 이번 주에 뭘 샀나 봤더니, 이번 주에 아까 기억나시죠? 계속 매도했던 거, 그 와중에 산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이블, LG엔솔, SK이노베이션, LG화학, 포스코퓨처엠, LG노텍, 유한양행, LG전자, WCP, SKIT, 뭔가 이걸 보니까 2차전지와 그 다음에 LG그룹주를 많이 사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이제 드디어 2차전지가 바닥을 친 건지 한번 또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합쳐서 1조 2천억 넘는 매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퓨처엠, LG전자, 삼성 SDI, LG이노텍, LG엔솔, SK이노베이션, 이어플로우, 삼성전기 등등 이러한 기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입니다. 코퍼스,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NC소프트, LG화학, KB금융, SM, 아모레퍼시픽, 기아, 코스닥 인버스 등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인버스 살 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뉴스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최종 합의가 나왔다고 하죠. 바이든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증시가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우리 반도체 협력할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겠죠. 미국이 두 눈 똑똑히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이 좀 난처해지겠구나.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먹을 거는 다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엔비디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시총 1조 달러를 터치를 했다고 하며 추가 상승 기대감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겠죠. 이렇게 급등한 기업이 바로 급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인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 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 특히 머스크가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이런 으쌰으쌰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거겠죠. 다만 이 와중에 중국 제조업이 박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조업 업황지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시장이 예상을 하회를 했다고 하며 항생이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다만 이 와중에 금요일날 항생이 4%인가요? 그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이제는 바닥 쳤냐? 이런 얘기도 슬금슬금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실상 코로나가 감기로 바뀌었죠.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이 되었다고 하며,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체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발작 버튼 미국이 그냥 콕 누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 대만 무역협정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뉴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미국 ISM 비즈니스 지수 발표, 애플 WWDC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미국 바이오 USA가 열립니다. 삼바, SK바사, 셀트리온, 한미약품, 차바이오그룹, 매드팩토, 알테오젠 등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 차이신 PMI가 발표. 화요일입니다. 우리나라 현충일이죠. 그때 휴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요일입니다. 국제환경산업기술 그린에너지전이 열립니다.
있습니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갤럭시 퀀텀4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양자보안 스마트폰입니다. BTS 데뷔 10주년 기념 신곡이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군대 간 멤버도 녹음을 미리 해놨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 CPI, 미국 PPI, FOMC, 오딘 바랄라 라이징 일본 출시 등등 여러가지 뉴스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정이 있으니까 기름분들 꼭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